안녕하세요. 제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단편집 우리 시대에 수록된 인디언 캠프를 소개합니다. 출판사는 도서출판 아테네이고요. 옮긴이는 박경선님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해밍웨이의 초기 문학서상이 담겨있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수록되어 있는 단편 중 닉 애덤즈라는 주인공에 대한 단편이 8편이나 들어있어요. 해밍웨이의 소년 시절과 청소년기, 성년기의 삶의 궤적이 이 작품에 나오는 닉의 삶과 일치하고 있어서 일반론적으로 닉은 곧 해밍웨이 자신으로 봐도 좋다는 견해입니다. 오늘은 그중 닉의 소년 시절 아버지와의 함께 있던 경험으로 아버지의 보호막에 의존하던 소년의 마음이 보다 성숙한 세계로의 진입 과정이 잘 나타나 있는 인디언 캠프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디언 캠프, 어니스트 해밍웨이. 또 다른 보트 한 척이 호숫가에 끌어올려져 있었다. 2명의 인디언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닉과 그의 아버지가 보트의 뒤쪽에 올라타자 2 인디언이 보트를 물 위로 밀어내고 그중 한 명이 노를 젓기 위해 올라탔다. 조지 아저씨를 데려가기 위해 젊은 인디언이 마을 보트를 물 위로 밀어내 올라탔다. 조지 아저씨는 마을 보트의 뒤쪽에 앉아 있었다. 2 척의 보트는 어둠 속에서 출발했다. 닉은 안개 속에서 그들보다 훨씬 앞서 나아가는 다른 보트에 노젓는 소리를 들었다. 인디언들은 물이 출렁거릴 정도로 빠르게 노를 저었다. 닉은 아버지의 팔에 안겨 누워 있었다. 물은 차가웠다. 닉을 태운 보트의 인디언은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조지 아저씨를 태운 또 다른 보트는 안개 속을 가르며 줄곧 멀찌감치 앞서갔다. 어디 가요, 아버지? 닉이 물었다. 저기 인디언 마을에 가는 중이야. 인디언 여자가 굉장히 아파. 아, 그래요? 닉이 말했다. 그들이 작은 만을 건너자 앞서가던 보트는 이미 무트로 올라와 있었다. 조지 아저씨는 어둠 속에서 여송연을 피우고 있었다. 젊은 인디언은 닉이 타고 온 보트를 무트로 끌어올렸다. 조지 아저씨는 2 인디언에게 여송연을 주었다. 그들은 무트로 올라와 등불을 든 젊은 인디언을 따라 이슬에 흠뻑 젖어있는 초원을 지나갔다. 그런 다음 그들은 숲으로 들어가 어떤 오솔길을 따라갔는데 그 길은 깊은 산속으로 이어지는 벌목길과 연결되어 있었다. 벌목길은 양쪽에 나무가 베어져 있어 훨씬 밝아 보였다. 젊은 인디언은 가던 길을 멈추고 등불을 훅 불어 껐다. 그들 모두는 그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갔다. 그들이 산 모퉁이를 돌자 개 한 마리가 짖으며 나타났다. 나무 껍질 벗기는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오두막집들의 불빛이 눈앞에 보였다. 많은 개들이 그들에게 달려왔다. 2 인디언은 개들을 오두막집으로 쫓아보냈다. 길가 가장 가까운 오두막집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어떤 노파가 등불을 들고 문간에 서 있었다. 집 안에는 한 젊은 인디언 여자가 나무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이틀 동안이나 아기를 낳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마을의 나이든 여자들은 모두 그녀를 돕고 있었다. 남정네들은 그 여자가 질러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언덕배기에 올라가 어둠 속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닉과 2 인디언이 닉의 아버지와 조지 아저씨를 따라 오두막집으로 막 들어섰을 때 그녀는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아래쪽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이불 속이 매우 불룩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한쪽으로 돌려져 있었다. 위쪽 침대에는 그녀 남편이 누워 있었다. 그는 사흘 전에 도끼로 발을 찍어 큰 상처를 입었다. 그는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방 안은 지독한 냄새가 풍겼다. 닉의 아버지는 난로 위에 물을 얹어 놓으라고 부탁하고 물이 끓는 동안 닉에게 말했다. 이 여자는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란다, 닉. 그가 말했다. 알고 있어요. 닉이 말했다. 아니, 모를걸?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들어보렴. 이 여자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산고라고 해. 아기는 나오고 싶어 하고 이 여자도 낳고 싶어 하지. 모든 근육이 아기를 낳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어. 진통이 오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알겠어요. 닉이 말했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울부짖었다. 아버지, 소리 지르지 못하게 뭐 좀 줄 수 없나요? 닉이 물었다. 아니, 지금 마취제가 없어. 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저 소리는 중요하지 않아. 저런 울부짖는 소리는 문제가 안 되니까. 나한테는 들리지도 않지. 위쪽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은 몸을 벽 쪽으로 돌렸다. 부엌에 있던 여자가 물이 끓었다고 손짓을 했다. 닉의 아버지는 부엌으로 가 큰 주전자의 물을 반쯤 대야에 부었다. 그리고는 손수건을 풀어 끄집어낸 몇 가지의 물건을 주전자에 남아있는 물 안에 집어넣었다. 이것들을 끓여야 해. 그가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대야에 든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 마을에서 가지고 온 비누로 씻기 시작했다. 닉은 아버지가 비누로 손을 문지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아버지가 손을 정성껏 깨끗이 씻으며 말했다. 닉, 아기는 머리부터 나오게 되어 있는 법이지만 가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 머리부터 나오지 않으면 누구든지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지. 아마 이 여자를 수술해야 될 것 같구나.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다. 철저히 손을 씻은 후 그는 방 안에 들어와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불을 벗겨 조지. 그가 말했다. 나는 손대지 않는 게 좋아. 조금 후 그가 수술을 하기 시작했을 때 조지 아저씨와 3명의 인디언 남자들이 여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았다. 그녀가 조지 아저씨의 팔을 물어뜯었다. 조지 아저씨는 이 빌어먹을 인디언 여자가 라고 말하자 아저씨를 태우고 왔던 젊은 인디언이 그를 보고 웃었다. 닉은 아버지를 위해 대야를 들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기를 집어올려 찰싹 때려 숨을 쉬게 하고 나이든 여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봐, 사내 아이야 닉. 그가 말했다. 조수가 된 기분이 어때? 닉이 말했다. 좋아요. 그는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자, 이젠 됐구나. 그의 아버지가 말하고 어떤 것을 대야에 넣었다. 닉은 그것을 쳐다보지 않았다. 이제 몇 번을 꿰매야 되겠구나.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봐도 좋고 안 봐도 좋아. 닉 좋을 대로 해. 절개한 부분을 꿰맬 테니까. 닉은 보지 않았다. 그의 호기심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봉합을 끝내고 일어섰다. 조지 아저씨와 3명의 인디언들도 일어섰다. 닉은 대야를 부엌에 갖다 놓았다. 조지 아저씨는 자신의 팔을 쳐다보았다. 젊은 인디언은 다시 생각이 나서 그런지 빙그레 웃었다. 거기에 과산화수소를 좀 발라줄게, 조지. 의사가 말했다. 그는 인디언 여자에게 몸을 굽혔다. 이제 그녀는 평온해져 두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는 매우 창백해 보였다. 그녀는 아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침에 다시 오겠어. 의사가 일어서며 말했다. 간호사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세인트 이그너스에서 이곳에 정오까지 도착할 거야. 그는 마치 시합이 끝난 후 탈의실에 모여있는 축구 선수들처럼 의기양양하고 수다스럽게 짓거리고 싶었다. 이 정도 수술이면 의학 잡지에 실릴만 하지, 조지? 그가 말했다. 등산용 칼로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9피트 길이의 낚시용 명주실로 꿰맸으니까 말이야. 조지 아저씨는 벽에 기대서 자신의 팔을 쳐다보고 있었다. 아, 형님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고 말고요. 그가 말했다. 이제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한번 봐야겠군. 그들은 이런 사소한 사건에 항상 가장 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지. 의사가 말했다.
그런데 그는 이번 일을 매우 차분히 받아들였을 거야. 아버지는 인디언의 머리를 덮고 있는 담요를 젖혔다. 아버지의 손은 젖어 있었다. 아버지는 램프를 한 손에 들고 아래쪽 침대의 모서리에 발을 딛고 위쪽 침대 안을 들여다보았다. 인디언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린 채 누워 있었다. 그의 목이 한쪽 귀에서 또 다른 귀까지 잘려 있었다. 그의 몸에 눌려 침대에 움푹 들어간 부분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다. 뚜껑이 열린 면도칼이 칼날이 세워진 채 목포 안에 놓여 있었다. 닉을 데리고 나가주지. 의사가 외쳤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부엌문에 서 있던 닉은 아버지가 한 손에 램프를 들고 인디언의 머리를 바로 뒤집었을 때 위쪽 침대를 정확히 보았던 것이다. 그들이 벌목길을 따라 호숫가로 되돌아가고 있을 때 막 동이 트기 시작했다. 너를 데리고 온 것이 무척 후회되는구나, 니키. 그의 아버지는 수술 후에 의기양양함이 모두 사라진 채 말했다. 너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다니 참 끔찍하구나. 여자들은 아기를 낳을 때 항상 그런 어려움을 겪나요? 닉이 물었다. 아니, 이번 일은 매우 드문 경우야. 그는 왜 자살했을까요, 아버지? 글쎄, 잘 모르겠는데 닉 아마 견딜 수가 없었을 거야. 남자들은 자살을 많이 해요, 아버지? 많지 않아, 닉. 여자들은 어때요? 거의 하지 않아. 한 사람도 자살하지 않나요? 아니, 가끔씩은 하지. 아버지, 응? 조지 아저씨는 어디 갔어요? 곧 올 거야. 죽는 것이 어려운 것인가요, 아버지? 아니, 꽤 쉽다고 생각해, 닉.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그들은 보트에 앉아 있었다. 닉은 뒤쪽에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노를 젓고 있었다. 해가 언덕 위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농어 한 마리가 물 위에 원을 그리며 뛰어올랐다. 닉은 물속에 손을 담가 끌어보았다. 아침의 싸늘한 냉기 속에서도 물은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른 아침 닉은 호수에서 아버지가 노를 젓는 배의 뒤쪽에 앉아 자신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